월급 한 300만 원에서 집 대출금 갚고 뭐 아이 교육비 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수중에 남는 돈이 없거든요. 저축 자체가 좀 안 되고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재테크란 게 꼭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맞아.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대신에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런 어떤 성공과 후회, 그리고 안 했을 때의 후회나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월급쟁이 부자들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좋은 결과도 내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집이 있는 그런 1주택자인 분들은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네, 되게 귀찮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테크로서 뭔가를 하려면은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끼고 저축액을 최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의 그 주택의 간격이 좁아지는 때가 와요. 상승기건 하락기건.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서 갈아타게 하면 됩니다. 한번 샘플을 볼까요? 네. 강동구의 2등 아파트 고덕 그라심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2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1월 가격은 작년 12월에서 1월 가격은 9억을 터치한 것들도 있어요. 네, 9억 7천, 9억 3천도 있고 9억 9천도 있고 9억 8천도 있죠. 미사의 대장 아파트 하남시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여기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3년 1월에 9억 4천까지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고덕 그라시움하고 4천만 원 차이죠, 적게는. 네. 네, 이렇게 폭이 줄어들었을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과 하남 미사의 그 가격 차는 꽤 심하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이 고덕하고 상일동역이 훨씬 상급지죠. 그래서 이 미사 사시는 분들은 이 고덕하고 상일동 쪽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저 줄 하나로 이제 나뉜 건가요? 서울과 경기가? 그렇죠. 네. 저 두 사이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시세는 거의 한 1억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11억대 찍힌 것들은 뒷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12억 후반대로 찍힌 것들은 대부분 앞동 위주일 거예요. 왜 붙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30% 떨어지면 7억이 되고 3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5억짜리 아파트가 30%가 떨어지면 1억 5천이 떨어지기 때문에 3억 떨어지고 1억 5천 떨어졌으니까 1억 5천의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가격에 큰 게 숫자적으로는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평소에 가고 싶었던 데를 계속 노려보다가 맞아요. 좀 가격이 붙었을 때 얼른 갈아타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몇 개를 정해서 매일같이 시세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는 그런 아파트, 그런 지역들이 더 굉장히 많은 거죠. 많죠. 엄청 많죠. 이거보다 더 붙었다가 더 벌어진 곳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좀 대표적인 아파트라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 원래 더 좁아졌다가 더 벌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좀 팍팍한 고물가 시기에 좀 하락장을 보내는 1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예시나 전략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월 300만 원 받고 수원을 사는 그런 40대 김 과장이라고 한다면요. 이분이 이제 아이를 학교를 위해서 잠실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이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원에서 잠실로 바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과천 정도 한번 들렸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천에 뭐 레미안 슈르라든지, 과천에도 신축 아파트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구축 아파트, 레미안 슈르 정도 아파트를 한번 거쳐서 거기서 좀 더 자산을 불린 다음에 잠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천은 여기 있습니다. 경마공원부터 여기까지 인덕원 사이, 여기가 과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메인 과천은 이 정부 청사부터 과천역이거든요. 여기 새 아파트들은 매우 비싸요. 이 재건축 아파트랑. 그래서 약간 연식이 된 레미안 슈르 정도면은 중간을 한번 거쳤다가 가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랑 또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송파구의 가락동입니다. 송파구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락동 아파트들도 가성비가 꽤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거치고 뭐 잠실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먼저 팔고 사야죠. 무조건. 왜냐면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내 집이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안 사면은 놓친다. 또는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통장번호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안 주고 있다. 손님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내 거를 먼저 매도 계약을 하신 다음에 매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주의점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저는 보통 한 달 내에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나는 또 무주택자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 좋겠지만 상승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내가 이 판돈으로 더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못한 곳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요 매도와 매수는 그 간극은 좀 좁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수원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원 아파트, 그러니까 나의 객관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원 아파트가 과연 이게 시세가 잘 올라왔는지, 그리고 반등을 최근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다 같이 흐름을 탈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같이 못 탈 아파트인지 이런 거를 먼저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객관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는 2016년, 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비율을 다른 아파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 아파트는 좀 너무 지지부진해 안 오른다 하면은 네. 약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아파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탈출해야죠. 뭐 같은 수원 내에서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은 뭐 더 상급지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같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신축에다가 역세권에 학군도 받쳐주는 곳 이런 곳들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해요. 내 거를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너무 미워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시세 체크를 못 하겠고 저기는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많은 돈을 깔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되게 많은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안락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보다는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 반전세나 월세로 가서 나의 그 나머지 목돈들은 좀 상급지에 묻어두는 게 사실은 투자로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월세 살았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월세 살다가 실거주 요건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자가로 입주를 했습니다. 작가님 그때쯤에는 이미 상당한 자산을 이루셨을 때 아니었어요? 투자가 좀 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깔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가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확실히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크더라고요. 저보다는 아내가 더 컸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갈아타기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방금 또 말씀을 해주신 거는 내가 너무 큰 돈을 내 실거주에 깔지 말고 그 돈을 이제 종잣돈 삼아서 어쨌든 투자로 활용을 하는 그 방법.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1주택자가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아요.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주택이 그래도 시세 흐름을 잘 따라가는 아파트다,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굳이 갈아타기 안 하셔도 되고 자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한 채를 더 마련하셔도 돼요. 2주택자로 가도 됩니다. 2주택자 막 세금 막 붙고 그러지 않아요? 그 공시가가 막 엄청나게 높으면 당연히 보유세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유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작가님께서 현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실제로 뭐 금매나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못 발견하는 건가요? 반값 아파트는 없습니다. 대부분 직거래예요. 또는 요즘은 직거래를 하긴 하는데 세무조사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개사를 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들이 생겨나요. 그 직거래인데 반값이다. 근데 그 시세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훨씬 다 비싸요. 네, 이런 거는 가족간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매는 그래도 이거는 상승기든 하락기든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되게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모든 아파트에 저는 거의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세 대비 한 1억 정도 또는 몇천 정도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저는 금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매가 유니콘 같은 건지 제 눈에는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 좀 잘 찾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일단 금매는 대단지에 많아요. 단지가 크면은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시세가 되게 들쭉날쭉해요. 이게 작은 단지들은 뭐 5억 1천, 5억 2천 되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헬리오시티는 막 이렇게 1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입주민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것도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즐겨찾기 이런 거 해놓고 계속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은 금매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 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안 나와요. 부동산을 갔을 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몇 평 얼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금매 나와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제가 매일 거기에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 군데서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을 딱 찍어서 문자를 받는 그런 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현장에 있는 거네요. 직장 생활도 또 열심히 하면서 재테크도 좀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있어요. 뭐냐면 일 끝나고 야, 나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은 누구나 하고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육아만 했거든요. 새벽 시간은 아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새벽 시간을 좀 활용해서 그때 2-3시간 정도를 꼭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한 7시, 8시까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네. 아이 돌보다 보면은 같이 잠들어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라도 해야 돼 하면서 눈 부비고 일어나서 뭐 핸드폰 보면서 있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10시에 같이 잠들고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든지 주방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현장을 새벽에 갈 때도 있고 뭐 임장이라고 하죠. 뭐 주말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퇴근길에 갈 때도 있고 그냥 틈나는 대로 제가 여기는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곳들은 바로바로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나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하면 되게 하면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있나요?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면 지도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도를 많이 보면서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어디에 몇 호선이 지나고 어디 지역이 비싸고 어디 지역이 좀 가성비가 괜찮고 서울과 경기도의 맵을 내 머릿속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나들이 갈 때 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서울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나. 나들이도 하고 현장도 보고 네. 시세도 한 번씩 보고 네. 분당의 중앙공원을 가서 분당에 한번 분위기도 보고 과천에 가서 뭐 과천 과학관도 갔다가 뭐 그 주변도 보고 뭐 광명에 가서 뭐 이렇게 광명시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티가 아무리 해도 나 무슨 변화가 있지 하지만 이거를 지속하는 게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공을 하고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